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주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쪽에선 탄력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코스닥은 1% 이상의 강세, 최근에 연초 들어 코스닥 쪽으로 압도적인 힘이 집중됩니다. 그만큼 개별 종목과 테마단의 이슈가 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장에 대한 특징 잡아가면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 합해서 1,600여 개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피고 전략 챙겨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까요? 1.5% 상승권에서 지금 상승 부분 많이 반납됐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이쪽은 미국의 반도체 상승의 영향이 조금 더 짙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혹은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 IP, 팹리스, MPU 관련 종목 전반적인 강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IT 부품 쪽도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엣지를 자극해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등이 계속 나오죠. LG이노텍, 삼성전기, 애플의 비전 프로 이슈와 함께 오늘 좀 돋보이는 시세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보합권의 좀 중립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주,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미국의 금융주들 실적 쏟아질 텐데요. 우리도 금융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특징주들 AS로 오늘은 대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해성 DS 1월 2일 종목입니다. 목표가 61,000원 달성이 됐어요. 이 종목도 단기간에 좋은 수익이 좋네요. 네, 해성 DS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말씀드렸었던 기업이죠. 당시에는 이제 개장 시간이 좀 바뀌면서 제가 개장 전에 말씀을 드린 기업인데 개장하고 나서 바로 목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해성 DS 같은 경우는 다른 IT 전자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좀 더디게 나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어떻게 보면 시장 트렌드와 부합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2023년도 하반기 때 테마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에 또 이제 레거시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쪽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드리고 나서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65,000원으로 상향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도달이 됐으나 목표가 상향으로 답변 주셨습니다. 해성 DS고요. 또 한 종목이 죄송합니다. 미스터블루입니다. 12월 초에 말씀 주셨어요. 그때 다른 이제 웹툰사와 이제 차이점을 얘기해 주실 때 기억하는 게 플랫폼사이기도 하고 CP사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딱 한 달 만에 이제 어제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단시간 안에 거의 다 목표가 도달하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종목 선정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소개 드릴 때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추이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웹툰 관련주 중에서 약간 후발주자의 느낌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장중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대장주까지도 노려볼 만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고점대가 2,300원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해서 좀 올라와야지 그 가격까지 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단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래 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 IP 쪽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물대를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2,450원대, 2,450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2,45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목표가 도달이지만 목표가를 상향해서 더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기억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신중하게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종목을 골라오신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이번 종목은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해보죠. 피델릭스,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관련주.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지금 온디바이스 AI, CXL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주문형 반도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결국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가 돌아가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종목들도 그렇고 대장 외에 좀 후발주자에서 다음 기회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팹리스보다 아직까지 시세가 강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대주주가 중국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던 제주 반도체와 사업 영역 자체가 좀 겹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너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좀 너무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해 주시죠. 지난주에는 이제 해성 DS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조금 이따 가격 전략 말씀드릴 때 가격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레거시 기업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지 못했었던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것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2024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하죠. 사실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오르는 와중에도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네. 특히 뭐 오늘도 삼성전자 실적 나왔지만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왔었던 상황.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엔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업황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수치로 따져봤을 때도 작년 매출액에 비해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델릭스가 아니라 반도체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10% 이상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델릭스라는 기업을 공략하는 첫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업황 회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라서 이 피델릭스라는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업황 회복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대장주와 후속주가 함께 움직일 때는 지금 섹터 자체가 힘을 받고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업황 회복을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아주셨습니다. 제주 반도체와 사업 영역이 많이 겹치는 피델릭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잡아가보죠. 두 번째 포인트 엽니다. 엣지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면 결국 최종 재화입니다. 그 스마트폰이나 PC 혹은 이제 자동차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이 엣지 디바이스에 AI를 탑재한다라는 모멘텀이잖아요. 어떤 포인트입니까? 그렇죠. 엣지 디바이스 방금 전에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엣지 디바이스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 피델릭스가 생산하는 제품이 탑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면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전장, 자동차 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뿐만 아니라 뭐 영상 감시 쪽에서도 엣지 디바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영상 감시. 그러니까 우리가 CCTV 같은 경우도 CCTV에 붙어서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역시도 엣지 디바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상 감시 쪽에 대한 메리트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IoT 예전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했었던 부분들과도 많이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엣지 디바이스의 수요가 어떤 다방면에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이 될 수 있는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 변화 안에서 계속해서 엣지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피델릭스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전력 관련된 메리트로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엣지 디바이스가 성장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의 뭐 처리 수요가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처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엣지 디바이스의 성장에 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 역시 키워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엣지 디바이스로 잡아봤습니다. 다음 포인트도 이어갈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 하원이 이제 중국 구형 반도체도 제재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요런 종목이 있습니다 할 때 항상 그런 뉴스 있을 때마다 피델릭스도 같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앞서 초반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중국 관련.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피델릭스는 차트를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다가 네. 밀렸다, 가파르게 나왔다 밀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엔 좀 강하게 올라갈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엔비디아 쪽에서 로컬 반도체를 3개 만들어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중국 쪽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저는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제재를 하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엮여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는 뭐 분석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잠금 해제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시세 차익의 관점에서 많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미국 쪽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는 또 자체 반도체를 계속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세로 뉴스가 한 번만이라도 나온다면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네. 2024년 같은 경우는 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종목군들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미중의 그런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 테마성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상방 VI가 걸렸습니다. 피델릭스. 아, 이거 종목 준비하신 입장에서는 좀 착잡하실 것 같은데요. 가격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고 와서 아침부터 이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내심 걱정이 있었는데 네. 좀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목표가만 주셔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그래도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오더라도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는 가격대로 이제 매수가를 말씀드려보자면 네. 전 1780원대는 하향을 해야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지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VI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수급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1780원대까지는 밀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 1780원까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지정드리는 목표가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만약에 이제 매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혹시나 매수를 하셨다면 목표가는 195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왔을 때 대응하는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 가격 같은 경우도 아침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가와는 좀 괴리가 있어가지고 손절가도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500원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1,78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돼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목표가는 1,950원.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1,5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찌감치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른 것이 반갑기는 하나 또 준비하신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아쉬움도 느껴지네요. 목표주가 1950원 잡아주셨고 손절 라인 1,500원, 1,700원대로 내려왔을 경우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얘기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한 번 더 복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알맥, 50년 업력의 알루미늄 전문 기업. 알맥 차트 열어보면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4분기가 그냥 없었어요. 4분기 동안 정말 다른 종목 갈 때 뭐 했니?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차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맥점이 왔으니까 얘기를 주시는 거겠죠. 네, 알맥이 이제 지난주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고서 나중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맥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부품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뭐 수요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도 실제 매출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면이 좀 지나갔는데 지금 화면 네. 보시면 그 배터리 모듈 케이스라든지 배터리 팩 케이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플랫폼 프레임을 만드는 기업인데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여기 보시면 약 66%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자동차 일반 부품이 나오는데 굉장히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알맥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모듈 케이스의 수준의 그런 강도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점대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 그래서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로는 전기차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 알맥이라는 기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의 수주가 어떻게 되는가가 또 앞으로 2차 전지 쪽이 부각받을 때 치고 나갈 힘이 될 겁니다. 포르쉐, 제규어, 폭스바겐, 아우디 다 고객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제 전부 다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이 있고요. 뭐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도 있고 완성차 업체들, 리비안이나 루시드도 있는데 뭐 이제 엔드 유저 같은 경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완성차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자면 배터리 모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이나 포르쉐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배터리 팩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벤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사의 납품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대. 잠시만 제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50억대인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3,250억대인데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약 2조 원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매출 수주 잔고가 좀 세분화돼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상으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 상승의 여력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와 가격 전략을 같이 듣겠습니다. 알맥, 다음 포인트가 시장 트렌드인데 어떤 트렌드를 말씀하시나요? 네, 제가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리뷰를 했었던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뭐 코츠 테크놀로지라든지 캡스톤 파트너스 그리고 퓨리시나 밀리의 소재 같은 기업들 보시면 굉장히 저점대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원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2023년도 하반기 때 달리던 말이 많이 갔어요. 근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의외로 가던 종목들이 또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익률적인 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따져봤을 때에는 저점대에 있는 종목들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알맥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6월 달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세가 계속해서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맥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51,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5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4,0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접근 부담이 조금 낮기 때문에 목표 라인도 좀 공격적으로 잡아주신 느낌입니다. 58,000원 알맥 살펴주셨습니다. 좋은 수익으로 AS 또 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재규 본부장과 전략 챙겨봤네요. 고맙습니다.